8월 3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중북부에서 흐린 후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 남부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오전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9도로 보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20도로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해서 시행이 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2일부터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이슈앤토크에서 얘기 나눠보고요. 또 원주시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문화 창의 도시로 선정된 원주시가 올해 첫 국제사업으로 운영하는 2021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원주 레지던시 작가로 미국의 제닌 워커를 선정했습니다. 제닌 워커는 올 9월부터 10월까지 원주 토지문화관에 머물며 자신이 집필 중인 한국 관련 소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영월문화재단은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제1회 영월 문나이트 페스티벌에 참여할 단체 등을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문나이트 페스티벌은 연극과 무용, 음악, 미술 분야 등으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영월문화재단 홈페이지 혹은 문화사업팀에 하면 됩니다. 평창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1년 평창군 4회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 800개의 표본 가구 내 만 13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면접 조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5일까지 이 3단계를 2주 더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2일부터 모든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지 않자 시행한 조치지만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3단계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좀 두고 봐야 될지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재섭 원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번영회 박동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입니다. 예. 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수도권의 경우는 4단계, 비수도권의 경우는 3단계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 지역의 경우는 3단계가 시행되고 있고 다음 달 5일까지 일단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조치가 먼저 적용이 됩니까? 의원님? 네, 어쨌든 이제 원주시가 이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고요. 어쨌든 3단계는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50인 이상 행사, 그다음에 집회도 금지가 되고요. 유흥시설이나 기타 이제 식당 같은 데는 이제 10시까지 밖에 영업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3단계가 적용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4단계 수도권 적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확진자는 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휴일에도 한 1,700여 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있습니까, 번영회장님? 이 부분은 뭐 전문가들도 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뭐
바이러스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시작해서 확산 속도 문제, 뭐 예방 문제, 백신 문제, 방역 문제, 종합적인 문제겠죠. 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벌써 원주에만 해도 한 며칠 전에 한 88명 정도로 예, 제가 88% 정도 예, 발생 알고, 확진자 중에서. 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원주에서 근래 들어서 계속 지금 뭐 최고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연일 뭐 20 몇 명씩. 네. 이거 어디서 이렇게 네, 하여튼 나오는 뭐 겁니까? 이제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네. 예전처럼 이제 어떤 장소나 공간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소모임,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발병이 되고요. 뭐 말씀을 금방 하셨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확산세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원주시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4명입니다. 4명 안 나온 날도 있고 해서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줄어들지가 않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특히 또 뭐 하루에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개인 위생도 깜짝 사회적 놀랐습니다. 거리두기에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단계가 계속 적용되면서 야외 공원에서 심야 음주 요거 단속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뭐 자율방범대원들 해서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참 예. 늦게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원주에 공원이 한 157군데 정도가 있죠. 크고 작은 데가. 그러니까 지금 매일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뭐 않습니까? 매일 하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단속하는 분들도 이제 많은 피로도가 좀 누적이 돼서 네. 주로 이제 주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속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800건이 넘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집계가 이제 1000건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코로나 확산이 뭐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취식을 하려고 하다가 공무원들이나 이제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다들 뭐 큰 말썽 없이 대구로 귀가하신다고 그럽니다. 개도 그래서 이제 기간에는 단속 건수가 많았지만 실제 이제 단속이 그렇습니다. 되면서 뭐 많이들 좀 이렇게, 협조가 되는 것 예,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은 네. 대한 뭐 행정명령이 위반되면은 과태료 10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부과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없는 알고 것으로. 있습니다. 예. 예. 시민들께서 협조는 잘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소상공인들. 지금 이 식당 영업이 10시까지 제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이 확진자는 늘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소상인들 영업 단속 이렇게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영회장님?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방역 지침에 의해서 네. 이제 저희가 원주시가 3단계다 보니 거리두기 3단계다 보니 제한 시간이 이제 22시 밤 10시까지로 이제 제한돼 있는 현황이죠.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속에서 특히 이제 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손님들도 9시만 지나도 이제 귀가 또 해야 되고 또 영업주 입장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저녁 때에 어떤 그 매출이 뭐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까지 떨어진다. 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렇게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네. 등을 좀 통해서 제정 내지는 개정을 통해서 그 영업 시간을 11시까지라도 좀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 많이들 좀 호소하시죠? 소상공인들 가장 큰 어려움이 아무래도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방송을 조금 봤는데요. 예. 식당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배달하는 업체에 가입을 해서 이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현재 뭐 이렇게 마땅히 딱히 아주 딱 떨어지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네. 겪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추석 전에 원주시 예산 자체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말고 그것을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별 지원금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특별 지원금을 50만 원씩 지불하기로 했고요. 한 한 14,000 14,000 가구 업체가 가구수로. 해당될 것 같고 업체죠. 업체 뭐 운수 종사자들은 이제 개인이 될 수 있겠고요. 택시 같은 택시나 경우에도 버스나, 1차, 예, 2차에서 40만 원, 80만 원 지급된다고. 예.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실 겁니다. 근데 예. 궁극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큰 고민이죠. 뭐. 그리고 희망 회복 자금도 많게는 뭐 몇십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 원주시 좀 지급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급이 네. 됐고요. 아마 이제 영업 제한을 하거나 시간 제한 뭐 이런데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까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통계를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노래방 하시는 뭐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지난번에 신청하라 할 때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한 얼마나 지급이 됐을까요? 원주시 같은 글쎄 뭐 경우. 단계별로 뭐 이제 4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2천만 원까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방 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분은 300만 원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 워낙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거리 차량 시위까지 지금 대도시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속만이 방법일까요? 정말 뭐 대안이 없습니까? 좀 각자 거리 두기도 잘 지키고 또 방역도 좀 잘 해주시고 하면서 영업은 좀 적당히 4인이 아니더라도 단체 회식을 하더라도 어차피 뭐 4인 가더라도 그 식당에 가면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그. 근데 원칙상으로 따지면요. 원칙상 따지면 그렇지만. 이제 식당에 이제 그 4인이 있더라도 한 테이블은 띄게 돼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하게 돼 있죠. 원칙상으로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4인 제한은 제가 볼 때는 4인 제한을 유지하더라도 네. 오히려 시간 제한을 좀 완화시켜 주는 시간 것이 제한. 네. 그나마 우리 그 매출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4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10시까지 제한하게 되면 대충 보면 9시나 9시 반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시간 정도만이라도 더 연장이 되면은 보통 10시까지 이렇게 뭐 식사하고 뭐 주식을 그 술을 드시더라도 보통 10시 정도면 이제 마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방역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뭐 관련성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방역을 좀 잘 하면서 좀 그러니까 하면 업주 어떨까?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뭐 식당 방역이든지 소독이든지 위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4인 그 모임을 좀 유지를 잘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 연장만 조금씩 해준다면은 네. 예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은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들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수 의원님 이런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좀 원주시하고 논의된 바가 좀 없습니까? 네, 뭐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전 세계가 다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까? 방역에도 충실하고 또 매출도 상승시키고 하는 그런 걸 어디서 먼저 시범을 벌여서 그 데이터가 좀 나오면 좀 쉬울 텐데 아무래도 이제 방역이 우선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제한하는 것이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한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뭐 말씀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의원들도 한번 모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희망 회복 자금이 나왔고 또 시에서도 특별 지원금을 해준다고 해도 50만 원, 뭐 몇백만 원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2년째 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뭐 재원이 어디까지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지자체 또 뭐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죠. 강원도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뭐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먼저 지급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중단되고 또 미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주시만 하더라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올 수도 없돼 있는 사업들도 많고. 예,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그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절약한 예산으로 아마 지급하려고 하는데 뭐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나 다 마찬가지죠. 예산이 이제 써야 될 예산이 코로나 대비하는 데 나갔거나 또 지원해 주는 데 나갔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곳이 생기겠죠. 그렇게 돼서 뭐 이제 사업이 뭐 미뤄진다든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데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역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행정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원칙에 따라서 방역은 뭐 기준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끝으로 상권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좀 해결책이 필요하리라 보시는지.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방역을 준수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업소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해서 사실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는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은 없습니다만은 개인 업장은 과태료 부과권이 꽤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업소가 한 8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인데 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단속에 걸린 것이고요. 아닌데도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백신 2차까지만 맞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뭐 4인 이상 모여도 그렇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접종률이 한 70% 이상만 가면은 일단 집단 면역이 발생된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또 뭐 외국 사례에도 지금 현재 그런 데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자영업자 매출 감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께서 좀 이 방역에 대한 스스로 좀 이렇게 조심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 자세와 행동이 필요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연주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그 매출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지원법 관련 그 조례를 어떻게 좀 개정을 해서 좀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들 역시도 방역 지침이나 소독이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3자 관계가 좀 더 협조적으로 가야지만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백신 접종 다 맞으셨습니까? 1차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원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 좀 빨리 해주신다면 소상공인의 시름을 또 좀 빨리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또 추석 다음 달인데 부모님 뵙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말이죠. 부모님 못 뵌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가족들 2년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죠. 다행인 것은 이제 부모님들은 2차 접종까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게 좀 다행이고요. 어쨌든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백신 접종 빨리 해주시고 또 거리두기 요거 좀 잘 지켜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종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빨리 좀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시 신재섭 의원, 원주시 박동수 번영회장님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당일형 관광객을 넘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수도권과 가깝고 도로철도 교통이 잘 발달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오는 당일형 관광객이 많은 관광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관광 사업의 지역 경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 당일형 관광을 넘어서 숙박형,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체류형 종합 관광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1월 개통한 서원지역과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을 개발 중이고요. 서원지역에서 내려 간현관광지를 방문해 전통시장을 투어하는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에 맞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원주관광 홍보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원주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하고요. 총 시상금은 2,500만 원입니다.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10월에 시상 진행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홍보정책관광과 이규동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공모전은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서 그 SNS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원주 관광을 유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주제로 해서 지역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운영자만 응모 가능하며 총 시상금은 2,500만 원으로 유튜브 부문 대상에는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늘 8월 31일까지이며 최종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또 원주시 홍보를 위한 웹 드라마까지 제작했다고요? 네, 원주시는 관광 홍보를 위한 웹드라마를 제작했습니다. 작품명은 러브 인 블랙홀이고요. 우주소녀 설아, BA173 한결, SF9 재윤이 출연합니다. 20대의 풋풋한 로맨스를 그린 내용인데요. 한 편당 10분씩 총 12부작 작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블랙홀의 단서를 쫓으며 사랑을 완성해가는 SF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간현 관광지, 행구 수변공원, 동화마을 수목원, 뮤지엄산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이 웹드라마의 홍보 효과가 특히 기대되는데요. 9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유튜브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원주시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 소식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주시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 관광지인 간현관광지 종합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규동 팀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네, 그동안 원주시에서는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금산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콘텐츠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는 9월 말에는 우선 미디어 파사드 공연 등 나우라 쇼와 음악 분수 가동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잔도, 전망대, 유리다리 등 대부분의 시설들이 완공됩니다. 또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방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에서는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관광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간현 관광지 종합 개발과 관련해서 또 교통망 확충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는 지난달부터 원주시 대표 관광 코스인 치악산 둘레길에 하루 5회씩 공영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치악산 둘레길 11개 코스 중에 인기가 높은 4개 코스에 시티투어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도심의 대형 버스 주차장도 확보합니다. 학성동 옛 원주역 광장과 학성초등학교 운동장이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8월 3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KBS 원주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퓨전 FM 97.1MHz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구성 문수염,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